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밤새 고민하는 돈 문제도, 쉽게 잊히지 않는 이별도, 불안한 미래도 그 존재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차원이라고 하면 SF 영화나 판타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순간 이동을 하거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초능력 같은 것을 말이죠. 하지만 수학과 물리학에서 말하는 차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차원이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의 수입니다. 길이 하나 있으면 1차원, 거기에 너비가 더해지면 2차원, 그리고 깊이가 더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이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차원은 공간만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과도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0차원부터 7차원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며 각 차원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지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다라고 믿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좁은 시야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새롭게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57층 한강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시작점인 0차원이에요. 0차원은 하나의 점입니다. 길이도 없어요. 너비도 없습니다. 깊이도 없어요. 움직일 방향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오른쪽도 왼쪽도 없습니다. 움직인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의 점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변화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자유라는 말도 의미를 잃습니다. 선택지가 있어야 자유가 존재하는데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놀랍게도 인간은 현실에서도 종종 0차원과 같은 상태에 빠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해.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자신을 가둔다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학력이 부족해서, 인맥이 없어서. 하지만 정말 우리를 가두는 것은 환경일까요? 같은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누군가는 평생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차이는 현실보다 먼저 가능성을 바라보는 의식에서 시작돼요. 희망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가 하나의 점으로 압축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사라진 사람에게 내일은 오늘의 반복일 뿐입니다. 아직 살아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차원이 하나 늘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1차원입니다. 드디어 하나의 방향이 생겼어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0차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길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작은 돌멩이가 하나 놓여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옆으로 한 걸음만 움직이면 쉽게 피해갈 수 있어요. 하지만 1차원의 존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옆이라는 방향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돌멩이는 그 존재에게 우주의 끝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죠. 돌아가거나 멈추거나 부딪히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끝이다. 이번 사업이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다. 현실에는 수많은 길이 존재하지만 스스로 하나의 길만 남겨두는 순간 우리는 심리적으로 1차원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이 생겨요. 길이 하나뿐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실패도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종종 깨달아요. 그때 다른 길도 있었네. 그 일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네.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관점이 넓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다른 길을 발견하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차원이 하나 더 높아지는 순간 세상은 다시 한번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2차원에 도착해요.
길이만 존재하던 세계에 너비가 생겼습니다. 드디어 장애물을 돌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으며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자유는 훨씬 커졌어요. 하지만 이 세계에도 결정적인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19세기 수학자 에드윈 에벗은 플랫랜드라는 소설에서 아주 흥미로운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종이처럼 납작한 세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까? 그들에게 원은 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입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보는 세상은 오직 선들의 집합체일 뿐인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웃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보다니.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직업, 학력, 외모, 자동차, 사는 집, 연봉, SNS 팔로워, 구독자 수.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모아 그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삶의 표면에 붙어있는 정보일 뿐인 거겠죠. 그 사람이 어떤 절망을 견뎌왔는지, 어떤 실패를 딛고 일어났는지, 어떤 상처를 숨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오늘도 버티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체적인 인간을 만나면서도 평면적인 정보만 읽고 살아가요. 그래서 너무 쉽게 오해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자신감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항상 웃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공한 사람에게는 고민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아주 얕은 단면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오해는 상대를 몰라서가 아니라 표면을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더 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입체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앞에서 0차원부터 2차원까지 올라오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차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전 차원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0차원의 존재는 움직임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고 1차원의 존재는 우회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2차원의 존재는 입체라는 세계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할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입체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해요. 길이가 있고 너비가 있고 깊이가 있는 세계. 분명 이전 차원과 비교하면 훨씬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감각은 완전한 3차원을 인식하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컵 하나를 올려놓았다라고 상상해보세요. 컵의 앞면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뒷면은 볼 수 없어요. 상자의 겉모습은 볼 수 있지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볼 수 없죠. 우리는 늘 사물의 바깥쪽만 바라봅니다. 나머지는 모두 뇌가 추측해요. 사실 우리의 눈도 3차원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망막에 맺히는 것은 납작한 2차원 이미지예요. 우리의 뇌가 양쪽 눈에 미세한 차이와 빛, 그림자, 원근감 같은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 깊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보는 현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기보다 뇌가 재구성한 현실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누군가가 무뚝뚝하게 말하면 우리는 나를 싫어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연락이 늦어지면 관심이 식었나 보다 라고 추측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표정이 굳어 있으면 내가 실수했나? 라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전혀 다른 이유였던 경우가 많아요. 상대는 단지 피곤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으며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상상으로 채우고 그 상상을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많은 갈등은 진실보다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과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물체의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긴 금고를 열지 않고도 안을 볼 수 있고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4차원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물리학에서는 공간의 세 축의 시간을 더해 4차원 시공간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물론 이것이 시간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비유는 가능해요. 우리는 영화를 볼 때 한 장면씩 봅니다. 주인공이 실패하면 함께 절망하고 갈등이 생기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결말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감독은 다릅니다. 감독은 영화의 첫 장면도 중간의 갈등도 마지막 엔딩도 모두 알고 있어요. 주인공이 울고 있는 장면을 보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만약 4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우리의 삶도 비슷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갓 태어난 여러분, 처음 학교에 가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삶을 마무리하는 미래의 여러분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례대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 존재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처럼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이라고 부르는 순간도 달라집니다. 우리에게는 끝처럼 느껴지지만 전체를 보는 존재에게는 긴 이야기 속 한 장면일 뿐인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지금은 오히려 가장 감사한 전환점이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실패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성장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시간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의미를 나중에 발견해요. 하지만 삶 전체를 본다면 그 의미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이해는 뒤를 돌아볼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4차원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삶만 존재해요. 여러분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나이를 먹고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시간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내렸던 모든 선택이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5차원이라는 흥미로운 은유가 시작됩니다. 5차원에서는 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자체가 하나의 공간처럼 펼쳐집니다. 지금의 여러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업을 선택한 여러분,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한 여러분, 운동을 꾸준히 이어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한 여러분, 용기를 낸 여러분, 용기를 내지 못한 여러분, 모두 서로 다른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딘가에 또 다른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강력한 사고 실험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운에 맡겨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5차원의 관점에서는 미래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의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행동, 습관과 선택은 그 가지 중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지를 조금씩 결정합니다. 거대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선택에 쌓여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어쩌면 인생은 운명이 정해진 직선이 아니라 수없이 갈라지는 거대한 나무와 더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그 모든 가능성은 여전히 같은 우주의 법칙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시간은 같은 방식으로 흐르고 중력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며 빛의 속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 자체가 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차원을 하나씩 올라오며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0차원에서는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1차원에서는 하나의 길만 존재했습니다. 2차원에서는 표면만 볼 수 있었고 3차원에서는 입체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상상으로 채웠습니다. 4차원에서는 삶 전체가 하나의 구조처럼 존재했고 5차원에서는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동시에 펼쳐질 수 있다는 관점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공통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같은 우주의 법칙 안에서라는 전제입니다. 5차원에서는 아무리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해도 중력은 여전히 아래로 작용합니다. 시간은 같은 방식으로 흘러요. 빛의 속도도 같습니다. 원자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결합해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든 창업을 하든 한국에 살든 다른 나라에 살든 현실은 같은 물리 법칙 안에서 조금씩 다른 갈래로 나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전제마저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만약 법칙 자체가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6차원이라는 거대한 상상이 시작됩니다. 끈 이론의 일부 해석에서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수많은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물론 아직 검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 실험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중력이 지금보다 1000배 강한 우주, 빛의 속도가 지금과 전혀 다른 우주, 전자의 성질이 달라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는 우주, 시간이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는 우주. 그곳에서는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서 잊고 있을 뿐 수많은 조건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심장은 지금의 중력에서 뛰도록 진화했어요. 폐는 지금의 대기에서 숨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의 화학 법칙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어요. 법칙이 달라지는 순간 인간이라는 존재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행복은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해. 좋은 직장은 반드시 안정적이어야 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지금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어요.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으며 평균 수명도 지금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도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당연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성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믿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시대의 규칙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가치들도 수십 년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므로 6차원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에요. 당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정말 진리인가? 아니면 지금 세계의 규칙에 익숙해진 것 뿐인가? 관점이 여기까지 넓어지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조차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마지막 차원 앞에 서게 됩니다. 7차원.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물리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끝의 은유예요. 7차원은 하나의 우주가 아닙니다. 하나의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의 가능성도 아닙니다. 하나의 물리 법칙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전부 포함하는 공간이에요. 모든 가능한 우주, 모든 가능한 시간, 모든 가능한 선택, 모든 가능한 물리 법칙, 그리고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현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구조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성공도 특별하지 않아요. 실패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탄생도, 죽음도, 기쁨도, 슬픔도 하나의 거대한 지도 속에 놓인 작은 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인생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7차원의 관점에서는 처음과 끝이 이미 하나의 구조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7차원의 시선에서는 질문 자체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의 연결 속에서 존재하는가? 흥미롭게도 이런 생각은 현대 물리학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는 하나의 존재가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계를 맺으며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토아 철학은 인간을 우주의 질서 속 일부라고 바라보았습니다. 스피노자는 자연과 존재를 하나의 거대한 실체로 이해하려 했어요.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연결 속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7차원을 직접 증명할 수도 직접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차원의 숫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차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0차원은 묻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스스로를 하나의 점에 가두고 있지 않는가? 1차원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길만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지 않은가? 2차원은 물어요. 당신은 사람의 표면만 보고 전부를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3차원은 묻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사실이 아닌 추측으로 채우고 있지 않은가? 4차원은 묻습니다. 지금의 절망이 정말 인생의 끝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5차원은 묻습니다. 당신은 매일 어떤 가능성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6차원은 묻습니다. 당신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기준은 정말 절대적인가? 그리고 마지막 7차원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우주와 분리된 존재라고 믿는가? 어쩌면 차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더 높은 공간으로 올라가는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당연하다라고 믿었던 현실을 한 단계씩 의심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내일도 시간은 앞으로 흐를 것이고 벽은 여전히 단단하며 우리의 눈은 사물의 겉면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이전과 조금 다른 질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은 정말 현실의 전부일까? 어쩌면 인간의 성장은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현실을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훈만 작가의 57층 한강뷰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